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JP모건 CBDC, MCBDC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과연 XRP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리플 마니아 생각은 어떠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뉴스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고 결정과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잘 보시면요, JP모건이 CBDC 국가 간 거래 비용 연간 1,000억 달러 감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건 다 보진 않겠습니다. 짧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거래 비용, 해외 국가 간 결제 프로세스에서 높은 거래 비용, 긴 거래 시간, 투명성 부족 등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BDC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 뒤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본격화된 다자간 CBDC 네트워크는 부재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자간 CBDC, MCBDC 네트워크는 부재하다. 굉장히 좀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CBDC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자간 CBDC 네트워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화폐가 있잖아요. 법정화폐가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다 CBDC인데 달러 CBDC가 있고, 원화 CBDC가 있고, 엔화 CBDC가 있고, 멕시코 페소 CBDC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자간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이 화폐가 다 다르단 말이죠. 다 가치가 다른데, 해외 송금할 때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다른 나라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떤 다자간에 연결시켜주는 이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CBDC가 리플사 XRP를 공격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CBDC가 이런 디지털화로 바뀌는 게 이런 수수료 비용 문제에서 굉장히 절약이 된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다자간 CBDC, MCBDC라고 지금 불려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요 MCBDC 브릿지 내년 파일럿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금융기관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태국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홍콩 통화청, 중국인민은행, 또 BSI 등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몇몇 개, 골드만삭스, HSBS, 소시에테제널, 중국 6대 국영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22곳에서 이제 2022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이 22곳 안에 저는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MCBDC 브릿지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테스트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이 CBDC, 요 MCBDC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요 네트워크를 아마 리플사만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눠서 국가별로 나눠서 이제 채택돼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모든 것이 리플사의 기술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단정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리플사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일에 리플사의 기술이 활용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CBDC 발행부터 상환, 환전 및 청산 등 전반적 프로세스를 고려한
MCBDC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리플사에서도 CBDC 그 관련된 뭐 어떤 사이드체인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항상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CBDC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게 리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22곳 중에 리플사가 참여를 해서 이런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리플사가 선택되기만을 바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JP모건의 CBDC 관련된 소식은 리플사를 공격을 하거나 XRP를 없애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CBDC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니까 JP모건도 CBDC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밀어주면서도 이런 네트워크, 다자간 CBDC 네트워크의 부재성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과정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XRP가 CBDC가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22곳이에요. 이곳에 스텔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확신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과정을 잘 보면서 리플사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시면서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 투자할 때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성격을 아시고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을 알고 계신다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홀딩할 때 왜 과정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